거대한 도시 서울의 에너지가 우리 동네에서 바로 우리 손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동네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혁신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서울처럼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는 과연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끌어오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서울의 변화는 사실 아주 뜻밖의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2012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됐고요. 이게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서울의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이건 단순히 태양광 패널 몇 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소비는 줄이고 생산은 늘려나가는 살아있는 공동체 운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서울의 모든 동네가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한 저층 주거형 마을은 낡은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고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다 같이 쓰는 공용전기료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시기죠. 그럼 이 마을들은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미션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일단 덜 쓰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둘째, 낭비되는 에너지를 꽉 잡는 거죠.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에너지는 직접 만들어 쓰는 에너지 생산. 이 세 가지가 바로 에너지 자립을 만드는 핵심 기둥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인 에너지 절약부터 볼까요?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절전소라는 개념인데요. 전기를 아끼는 행동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소, 즉 절전소를 짓는 것과 같다는 아주 멋진 별상이죠. 마을에 발전소가 하나 생긴 셈이죠. 이게 바로 성대골 마을 주민이 한 말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70여 가구가 자기 집 전기 사용량 그래프를 도서관 벽에 쫙 붙여놓고 서로 응원하면서 절약을 실천했대요. 그 결과 1년 만에 무려 35,000kWh를 줄였으니 정말 마을에 발전소 하나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무작정 아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집 창문에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보일러 온도만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바로 새는 에너지를 잡는 것, 즉 에너지 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효율화였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창문 틈을 막는 틈새 바람잡기 활동 같은 거요.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나 올라갔다고 해요. 여기에 집안 조명을 전부 고효율 LED로 바꾸고 전문가가 직접 와서 우리 집 에너지 어디서 새는지 진단까지 해주니까 집 자체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아끼고 효율을 높여도 꼭 써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있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 동네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생산 단계입니다. 이걸로 드디어 에너지를 소비만 하던 사람에서 에너지를 만들 줄도 아는 생산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다는 미니 태양광 설치 현황을 한번 보세요. 2014년에 139가구였는데 단 2년 만에 거의 1000가구 가까이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파트도 훌륭한 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냥 참 좋은 시도였다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과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4년 만에 늘어난 에너지 자립 마을의 숫자입니다. 2012년에 단 7곳으로 시작했던 이 운동이 2016년에는 5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빠르게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숫자일 겁니다.
17.45%. 바로 이 마을들이 4년 동안 줄여낸 평균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에 참여 마을들은 오히려 서울시 평균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곳들이었어요. 특히 낡은 집이 많은 저층 주거형 마을은 더 심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단순히 에너지 절감률 같은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거든요. 바로 이웃 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입니다. 함께 목표를 정하고 같이 실천하고 또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거의 잊혀졌던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회와 도전 과제는 꽤 명확합니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는 정말 큰 힘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로 사는 가구가 많은 현실이나 정부 지원이 끊긴 후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의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농촌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도농상생 모델 같은 거요. 이건 이제 단순한 마을 운동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비즈니스로 나아가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저 멀리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과 함께 만들고 아껴 쓰는 소중한 우리 동네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는 어떤가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동네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